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 추석인 만큼 연휴 기간의 아기 수면 관리 부분 알아볼게요. 여러분, 우리 또깨요가 멤버십 회원님들 오픈 채팅방에서 걱정 아닌 걱정 정말 많이 하셨어요. 우리 아기가 시댁에 가서도 잠을 잘 잘 수 있을까요? 우리 아기가 친정집에 가서도, 그러니까 낯선 환경에서 잠을 잘 잘 수 있을까요? 너무 피로해지면 어떡하죠? 등등등. 제가 그 마음 너무 잘 압니다. 저도 그러한 경험이 있고요. 여러분, 추석 연휴 기간 때는 조금은 마음 내려놓고요. 더욱더 긍정적인 기운으로 우리 아기들 육아해봐요. 제가 구체적인 수면 관리 액션 플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너무 명절이라서 이거 다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 많이 하시기보다는요. 우리에겐 뭐가 필요하다? 유연성과 융통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일관성도 어느 정도는 마음속에 우리가 간직하고서 동시에 좀 지켜보는 것 한번 목표로 해보죠. 먼저 이제 조금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보자면 사전 준비 단계가 있는데요. 연휴가 시작되기 하루 이틀 전부터 아이의 수면 리듬을 조금씩 5분, 10분, 15분씩 조금 더 일찍 재워서 연휴 첫날까지 조금 이 변화에 적응을 미리 시켜보는 거예요. 연구에 따르면 수면 패턴의 작은 변화와 이런 적응을 해본 것이 추후에 조금 더 큰 변화와 낯선 환경에서의 적응에 있어서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또 이제 갔을 때 그리고 이동할 때 등등 먼저 아이가 낮잠 들어가야 될 시간대 그리고 먹어야 될 시간대 이런 때 미리 알람을 좀 설정을 해 두셔서 알람이 울리면 수면 의식을 좀 시작해 보고 이런 식으로 새로운 환경이지만 예측 가능한 수면 의식 그리고 먹는 타임 이런 것들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조금 규칙적으로 해갈 수 있으면 좋아요. 양육자도 사람이 많은 그런 좀 복잡거리는 환경에서는 좀 깜빡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알람을 미리 설정해 두면 먹일 시간, 자는 시간 놓치지 않고 조금 더 규칙적으로 원래 하던 시간대에 좀 비슷하게 들어갈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가셔서 원래 하던 대로 수면 의식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죠. 그러니까 가서도 책 읽어주기, 또깨요가 자장가 틀어주기, 또깨요가 백색소음 틀어주기 이런 원래 했던 일관적인 수면의식 루틴들 유지해 주시면 좋습니다. 제가 이번 연휴 때 많이 사용하실 것 같아서 진짜 열심히 또깨요가 유튜브에 업로드를 해놨어요. 물론 좀 더 업로드를 해야 되지만요. 제가 정말 연휴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올려놨거든요. 여러분들 유용하게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차로 이동할 경우에 꿀잠 조성해주는 방법 보통은 이제 아기의 낮잠 시간에 맞춰서 출발하면 좋아요. 차 안에서 이동 중에 낮잠을 잘 수 있도록 하면 좋죠. 근데 좌석에 좀 장시간 앉아있는 거는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2시간 이상 차 안에 아기가 계속 같은 자세로 있게 되면은 좀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을 넣어서 스트레칭을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이동 중에도 수면 환경은 좀 쾌적하게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아기가 잠들기 전에 기저귀를 교체해주고 아기에게 원래 익숙한 수면 용품들 함께 차 안에서도 제공해 주시면 좋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차 안에서도 또깨요가 백색 소음을 틀어주게 되면은 외부 소음을 차단해줘서 아기가 깊이 잘 수 있어요. 연구 결과 백색 소음은 아기가 더 쉽게 잠에 빠져들게 만들어주고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고 증명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시댁이나 친정집에 도착해서 약간은 낯선 환경에서 아기가 꿀잠 자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들 알아볼게요. 역시 아기가 낯선 환경에서도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아기에게 익숙한 수면용품들 챙기는 거 중요하고요. 또 분리된 공간 먼저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즉 저기 가면 우리 아기를 어디서 재우는 것이 좋을까 하고 미리 생각해 보시는 그런 사전 준비 과정, 시뮬레이션 시간이 중요해요. 예행 연습을 해보셔도 좋고요.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셔도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서요. 그림을 그리면서 머릿속으로 스케치해 볼 수도 있겠죠. 집에서 사용하시던 수면 옷, 잠옷들, 수면 이불, 잠친구 인형 등 아기에게 익숙한 수면 아이템들 꼭 챙겨가세요.
아기는 익숙한 냄새나 촉감이 있으면 더 빨리 안정감을 찾고 깊은 수면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수면 환경으로는 아기가 조용하고 어두운 환경에서 더욱 잘 잔다는 것. 이것도 정말 밝혀진 연구 결과예요. 제가 여행 시에 수면을 어떻게 잘 재울 수 있나요? 수면도 여러 번 코칭을 해드렸는데요. 예를 들어 호텔이나 할머니 댁에 가기 전에 여러분들 분리된 공간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없다면 임시로 옷장이나 욕실을 이용해서 아기만의 조용한 공간, 잠자리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도 상상해 보세요. 슬럼버 파드 같은 암막 텐트나 외국에서는 휴대용 아기잠과 관련된 아기 침대류 많이 있어요. 이런 아이템들을 이용하게 되면은 빛도 차단해주고 그래서 안막도 조성해주고 잠자기에 조용한 아늑한 공간, 분리된 공간 마련해줄 수 있어요. 여행 가서도요. 낯선 환경에서도요. 호텔하면 우리가 원룸으로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환경을요. 스위트룸을 예약한 것이 아닌 이상 말이에요. 이때 욕실을 체크해 보라는 거는 그 욕실이라는 구역이 일단 분리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뭐 유모차를 두거나 이동식 휴대용 아기 침대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아기가 잘 잘 수 있게 조금은 공간을 분리해서 잠 환경 조성을 해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할머니 댁에서도 외국에서는 옷장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옷장이 좀 클 경우에는 그 영역도 체크해 보라고 말이 나오는 거죠. 우리 한국에서는 여유 방이 있다면 어느 방에서 재우는 것이 좋을지 생각해 보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 예행 연습이나 머릿속으로라도 퓨처 리허설을 해보시면 정말 좋습니다. 옷장도 예를 들어서 옷장이라는 공간이 안에 뭐 꽉 차 있지만 않다면은 문을 열고 열어둔 상태에서 어떠한 배시넷 같은 거, 그러니까 아기 잠 자리 있잖아요, 휴대용 그런 거를 넣어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백색 소음으로 외부 소음도 차단해 줄 수 있고요. 연구에 따르면 아기가 부모와 같은 공간에서 자면은 더 자주 깨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만의 분리된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은 숙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물론 4, 5개월 전 아기라면 안전을 위해서 같은 공간에서 자되 조금 분리해 있는 그 방식을 추천드려요. 그런데 사실은 잠영관의 선택은 개인의 가치관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 잠 환경이 어떻게 다른지 여러 문제가 얽혀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것이지만요. 그리고 또 어딘가를 방문했을 때 엄마 잠영관 쓰는 거 그거 뭐 그 방문한 그날만 쓰는 거 이런 거는 괜찮아요. 융통성 발휘하셔서 너무 안 잔다 이러면 어부발을 해서 한 타임 재울 수도 있고요. 안 와서 재울 수도 있겠죠. 우리는 그냥 가능한 한 규칙적인 것, 또 일관성 있는 잠영관 유지하면 좋으니까 이렇게 알아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기의 그 생체 리듬 유지하는 것 중요하기 때문에 아기의 일관된 식사 시간과 수면 시간, 생체 리듬 조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아까 알람으로 미리 좀 해두자, 신경 써주자 말씀드렸고요. 이 잠하면은 식사 시간을 좀 간과할 수가 있는데요. 두 개가 밀접하기 때문에 어디 방문했다 하더라도 식사 시간을 좀 가능한 한 일정하게 유지해 주시면 좋아요. 식사 시간과 수면 시간 사이에 그 일정한 패턴, 간격 이런 것들 우리 또깨 육아의 여러 타입의 스케줄을 참고하셔서 현재 읽어놓으신 아기의 현재 안정적인 스케줄, 패턴 가지고 계실 거예요. 가능한 한 이것을 유지해 주시는 방향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아기가 안정감을 느끼는데 큰 도움이 되거든요. 이뿐만이 아니라 아기가 과식을 하거나 안 먹던 자극적인 음식을 먹게 되면은 수면 패턴이 흐트러질 수 있어요. 그래서 스케줄 답안지 등을 참고하셔서 규칙적인 그 간식과 식사 시간 그런 거 가능한 한 지켜주실 수 있다면 너무 좋죠. 그런데요, 여러분 조금 어그러져도 괜찮아요. 뭐 안아재워도 괜찮고요. 여러 가지 내가 이것들을 좀 알고 있었지만 가보니까 좀 그래도 이렇게밖에 재울 수가 없었다 이래도 괜찮습니다. 명절 후에 아기의 수면 패턴이 흐트러졌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일정하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3일 정도만 일관성을 지켜주시면요. 그리고 항상 누누이 강조하지만 우리 양육자님의 그 안정적인 마음 그리고 그 평온한 상태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는 것
너무 중요해요. 이제 연휴가 끝났다면 서서히 평소 루틴 스케줄로 돌아가시는데요. 하루에 15분씩 혹은 10분씩 일찍 재우거나 낮잠 시간을 조금씩 조정을 해주셔서 점진적으로 정상적인 패턴 원래 했던 대로 복귀해 주시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아기가 좀 밤에 예전보다 자주 깬다거나 낮잠을 거부한다거나 하게 되면은 요 시기에는 더 많은 안정감을 제공해주면 좋은데요. 아기가 좀 불안해하는 것 같다면 이럴 때는 수면 의식을 조금 더 공들여서 해주고 수면 의식에서의 일관성도 더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기가 깨어있을 때 평화로운 기운, 평화로운 환경 조성, 이 차분한 기운 이런 것들, 긍정적인 해피해피한 모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잡년관의 일관성 정말 유의해 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다시 돌아올 수 있거든요. 또 이때도 백색 소음 굉장히 중요해요. 불안감을 줄여주고 주변 소음으로부터의 방해를 줄이는데 굉장히 탁월하기 때문에 일상으로 복귀 시에도 아기가 좋아하는 또깨유가 페이버릿 백색 소음 틀어주셔서 효과적으로 사용해주세요. 일정한 소음이 아기를 진정시켜주고 또 숙면을 유도해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일상으로 복귀해 다시 스케줄로 올라탈 때는요. 수면 환경 조성에 더 힘써주셔야 돼요. 약 3일은 집중적으로 더요. 그래서 수면 의식 중에는 가능한 한 은은한 조명 사용해주시고 필요하면 암막 커튼을 이용해 빛을 차단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또 이런 연휴 기간 후에 빠르게 좀 패턴을 복귀해주고 싶다면 그런 연휴 기간이 끝난 후에 아기의 수면 패턴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것을 아날로그로 기록해 보시는 것도 중요해요. 양육자가 일지를 작성하게 되면은 이런 아기의 수면 변화 패턴을 더욱더 쉽게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쪽으로 나가야 된다는 그 방향성도 더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복귀하셔서 또 일관성 있게 하시면 언제 그랬냐 하면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원래 하던 스케줄 좀 거기 태우고 싶다 그러면 아기가 좀 더 오래 자고 싶어 하더라도 루틴을 좀 지켜주는 방향으로 10분 15분씩 맞춰주면서 원래의 생체 리듬 원래 탔던 스케줄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네, 이번 액션 플랜을 통해서 추석 연휴 동안에도 아기의 수면을 함께 신경 써보면서 어느 정도는 마음을 우리가 내려두고 행복한 연휴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응원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어딘가 방문했을 때요, 여러분들 그런 거 신경 쓰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어디 시댁 방문했는데 백색소음 틀었다. 근데 그거 가지고 누가, 그 뭐야? 왜 그런 거 틀어? 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런 게 또 확 꽂힌다든지 그게 신경 쓰인다든지 이런 분들 계신 것 같아요. 근데요, 그런 거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사실상 톡 꺼놓고 얘기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뭐 악의도 없고 아무 그런 나쁜 의도 없으실 거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런 말 하는 사람이 내 아기를 데려가서 그날 재울 게 아니에요. 그 분이 아기를 뭐 우리한테 일주일 휴가를 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아기를 키워줄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게 내 소관이고 내가 다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또깨우가 올인원에 이번에 PM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프로젝트 매니저. 이게 일터에서 많이 써요. PM. 아기 키우는 그 PM직이 무조건 나기 때문에 프로젝트 매니저는 나이기 때문에 오롯이 나한테 다 일이 떨어지고 그 구조기 때문에 다른 사람 의견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좋게 받아들이시고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가볍게 지나가시고 그냥 틀어서 재우시면 돼요. 예. 저도 그 생각해 보니까 그런 쉬 소리를 틀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하신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별로 신경 안 썼어요. 약간 그냥 별로 신경도 안 쓰였고, 약간의 그러거나 말거나 이런 마음가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게 약간 그런 거죠. It's not your business.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프로젝트 매니저고, 어차피 내가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건 의견은 의견이지만,
네. 그래서 여러분도 남 눈치 너무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어차피 오롯이 완전한 오너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눈치 보실 필요 없이 어디 갔을 때 내가 지키고자 하는 게 있고, 그리고 내가 백색소음 틀고 재우고 싶으면 그냥 틀면 되는 거지. 그게 누구한테 뭐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면요. 남이 뭔가 한마디 했다 그래서 그걸 너무 눈치 보고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실상 따지고 보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 얘기가 무슨 같이 뭐 대치하거나 뭐 대들어라 뭐 이런 얘기가 전혀 아니고요. 그냥 좋게 듣고 그냥 좋게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육아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내가 이렇게 뭐 세심하게 해서 했고 뭐 이랬을 때 그걸 누가 알아줄 거라고 기대하면 안 돼요. 그리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거의 없고요. 그냥 나 스스로 내가 인정하고 내가 알아주고 이러면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육아 잡이 좀 특이한데요. 누가 그걸 잘했다고 인정해준다거나 뭐 내가 이렇게 잘 공부해서 뭐 이렇게 세심하게 케어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도 그거에 대해서 누군가가 직접적으로 정말 잘한다라든지 뭐 이런 씬은 많이 벌어지지 않아요. 그냥 항상 나 스스로가 나를 아는 거고 나 스스로가 나를 케어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소리에 쉽게 흔들리지 마시고요. 그리고 뭐 쉽게 뭐 왔다 갔다 할 필요도 없고 쉽게 내가 그런 한마디에 내 감정이 왔다 갔다 할 필요도 없어요. 내 에너지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에너지 레벨 꼭 지키시고 또 긍정의 그 기운을 꼭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 잘 될 거예요. 여러분들 행복하게 오늘 하루도 행복 육아로 가득 채우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